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금요일 이제 마감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나게 되면서 2,400선 이제 근처에서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26% 떨어졌습니다. 2,409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0.31% 떨어지면서 785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기관은 1,426억 원, 외국인 역시 1,760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오늘도 개인만이 홀로 또 받쳐줬습니다. 2,949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78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522억 원, 기관은 123억 원대 소량의 일단 물량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저희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금요일에 일부요.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한 주 좀 마감이 계속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지는 않았는데요. 시장이 빠질 때도 있으면 또 오르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좀 며칠 좀 조정이 왔더니 또 많이 힘든 모습을 힘든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전이고 월요일 날이 또 미국장 휴장인데 한 주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생각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또 알려드리는 대로 또 따라오시면은 다음 주도 무난하게 좀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저희 또 방송 나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신 다음에 또 전문가님이 어떤 이야기 전해 주시는지 제가 항상 옆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강의 듣는 것처럼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그런 팁들 얻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 톡방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겠는데요.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전문가님께서 개장한 이후부터 쭉 해주십니다. 어떤 종목들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뉴스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해서 쉼 없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장중에 대응을 하는데 정말 수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나
좋았을 때나 저희는 톡방에서 수익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 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도 오래되셨고 그만큼 어떻게 시장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잘 맞춰서 가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호흡을 천천히 맞춰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열려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또 본격적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평 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의 한 줄평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 줄평 화면을 통해 먼저 보도록 하겠죠. 네, 환율 연고점 돌파 추석 전 시장 흐름은? 이라고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전문가는 시장 2%대 하락을 좀 가져갔었던 적도 있고 오늘도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마감이 되는데 추석 전인데 좀 힘이 나야 되는데 네. 힘이 안 나네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일단 환율이 지금 1,350원을 훌쩍 넘어서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환율이 올라갈수록. 그런 맞아요. 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며칠 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장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고용 관련해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는 또 좋게 나왔습니다. 52.8이 나왔는데 51.8을 예상했지만 52.8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얘기하면은 잘 모르실 맞아요. 거예요. 네. 이게 뭔지. 근데 50일 넘어갔을 때는 이제 경기가 좀 좋다. 제조업 지수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50 이하면은 이제 경기를 좀 안 좋게 본다. 좀 네. 뭐 만드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을 넘겼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2020년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 PMI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50만 넘어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한 5.8% 정도, 그 정도, 8.5%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높게 나온지 낮게 나온지 그런 걸 따라서 이제 FOMC 회의에 금리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네.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지수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식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지금 잭슨홀 연설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네. 지금은 무슨 지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나는 그냥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올릴 거야. 난 이거 잡힐 때까지 뭐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 활동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잘 견디고 있구나. 이런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해야지 오히려 지수가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저는 좀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추석 때 지금 뭐 많이 돈들 쓰시잖아요. 그쵸. 예, 용돈도 주셔야 되고 맞아요. 받으시는 입장은 아니시죠? 주시면 받죠. 예. 지금 용돈도 줘야 되고 또 기업들도 이제 그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 선물 세트에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좀 자금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은 미국이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우리나라는 또 금요일부터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앞두고는 되게 움직임이 좀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장 휴장이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는 텀이 굉장히 거리랑 엮고 횡보 치는 장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장일 때는 좀 급등주를 매매하시기보다는 그냥 매매를 좀 쉬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네. 이렇게 무리하게 달려드시면은 또 고점에 또 물려서 또 추석 안 좋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예, 어제도 빠졌고 월화수 이렇게 보시면은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주가가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화수하면서 급등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와 우리나라가 미국이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하면서 저도 맞아요. 반신반의했어요. 예, 이 정도 시세가 나올 줄 몰랐네 했는데 바로 그냥 목금 조정을 좀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당분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장세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 좀 드렸듯이 이렇게 저점과 고점 이렇게 만드는 박스권 구간에서 다음 주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여기서 뭐 차라리 내가 더 빠졌을 때 지수가 더 밀렸을 때 내가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고점에 오더라도 뭐 비중 높게 담지를 마시고 그냥 일부만 좀 담아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지수가 많이 밀리면은 그때를 한번 좀 저점 공략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한 주 상황과 함께 또 다음 주 이제 추석 이제 전에 또 어떤 시장을 나타낼지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추석 전에는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또 무리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한 발 뒤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또 들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같이 또 그래도 이러한 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이 또 갈만한 녀석들인지 또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꼭 톡방 입장하셔서 좀 같이 추석 전에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이제 그동안 들어가셨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뭐 수익률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2주치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오. 8월 초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 종목도 드렸었고 노란 톡방에서도 드렸었는데 8월 달 것까지 하면은 이제 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줄이고 있어요. 위에 네. 거는 다 잘라버리고 이제 최소한 것만 이제 남겨놓고 좀 보고 있는데 좀 보시면은 중순까지는 저도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테마 성향을 띠는 종목들이 많았을 때는 수익 종목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저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수익을 줄일 종목들만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몸을 좀 사리고 갈 수 있는 종목들만 보였을 때 그때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몇 종목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KPF인데 KPF는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석탄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엮인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SBB테크가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어서 로봇 관련주를 엮인다 했는데 지지선 자리에서 직전에 이제 저항선 역할을 했던 구간들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저항선 자리를 뛰어넘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저도 한번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이후에 이 저항선 자리가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가격대가 왔었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봤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지지가 이제 나왔던 여기서 이제 저항선 구간을 했던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노리고 있다가 반등할 때 그리고 이제 테마 성향을 어떤 성향을 띠는지 봐야 되는데 석탄과 로봇 둘 다 좀 엮였기 때문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봤고요. 그래서 이날 거래량 터지는 구간에서 좀 들어갔는데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시장이 뭐 물론 좀 밀린 것도 있지만 SBB테크에 조금 그 상장 일정이 뒤로 좀 늦춰진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좀 밀리긴 했는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밀리면은 또 눌림목 매매 자리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못 담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 부분 이 정도까지 밀리면 한번 눌림목 자리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10월 달에 상장이 SBB테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로봇 관련주들은 더 보셔도 된다. 그리고 로봇 테마가 아직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일정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만약에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일부라도 좀 챙겨 두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PF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 뭐 또 다른 예, 종목 다음 있을까요? 종목은 이제 한미글로벌인데 이제 네온테크 관련주로 예, 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장주예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갔거든요. 단일가 거래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단일가 거래 들어갈 때는 전일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당일 이제 3일 3거래일 동안 계속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뉴스가 좀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단위가 풀렸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거래량이 없이 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단일가 거래상으로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 종목을 제가 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종목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강했고요. 여기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항대 자리가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보시면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다 저항 자리예요. 여기도 저항 자리, 여기도 저항 자리, 여기도 저항 자리 똑같은 정확하게 뭐 원 단위로 끊진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림으로 보더라도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밀리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이날 갭으로 뚫었죠. 저도 이날 갭으로 뚫었을 때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그 뚫고 나서 이제 밀렸을 때가 이제 기회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갭을 뚫고 나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아직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직전에 이렇게 저항선 자리 역할을 했었던 구간을 지지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이었는데 이게 금요일 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로 원래 좀 드려야겠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크게 뜨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떴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종목을 좀 드렸고 네. 이 이후에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계속 보유 중인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더 갈 수 있는데 좀 위험한 단계예요. 그래서 좀 눌림을 좀 줄 때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단기 과열일 때는 굳이 매매는 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 영역 아니면은 그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 종목도 특징주로도 갖고 나온 특징 테마로도 갖고 나온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VR, AR, 뭐 X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작년에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뭐 새로운 좀 용어가 나오면서 새롭게 곽광을 받고 있다가 이쪽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별 내용이 없어서.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애플이나 메타, 그러니까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이 글라스, 구글 글라스나 이런 헤드셋을 이제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좀 잡아서 이렇게 또 저항 자리 뚫어주는 구간에서 잡아 드렸거든요. 매수가 좀 드려서 역시나 급등이 나와서 아직까지도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좀 줄면서 좀 계속 우상향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쪽에 보시면 이제 또 저항대가 있어요. 이렇게 25,000원 구간 저항대가 있고 또 3만원 저항대 구간이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으면은 일단은 이제 정리해야 될 타이밍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수익률이 좀 좋았던 종목들 한 3종목만 일단 뽑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세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74%이 정도 올리셨습니다. 종목 3개로 이렇게 올리셨다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QR코드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카메라 드셔서 바로 갖다 대시면요. 작게 링크가 될 텐데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에다 검색을 하셔도 좋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처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제 빨갛게 물들게 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톡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수익률이 믿기지 않게 적게는 12%고요. 많게는 거의 50% 넘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믿기시지 않는다면 꼭 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직접 같이 그런 종목들 골라 받아 가실 수 있고요.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시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톡방 들어가서 이제 가끔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수익률 정말 많이 챙겨 가시려면 이쪽 QR코드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을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 추천도 받아 가시고 여러 가지 뉴스들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익률 이제 자랑 타임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런 테마나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쏙쏙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 올라와 있네요. 삼성과 현대, SM엔터테인먼트가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670조 원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한 줄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뭐 이번 한 주에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나타냈었고 SM그룹주들이 또 관련해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네옴시티는 일단 뭐 수주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아요. 테마주로서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고 뭐 기간도 좀 길기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봐야 될 테마라고 말씀 좀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게 정말 좋은 테마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건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 건설 쪽이 먼저 급등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뭐 원전 쪽으로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태양광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풍력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쪽도 또 수주권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건설 수주를 따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뭐 기업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들어가거나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로 좀 묶여서 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SM에서도 마찬가지로 엮여서 좀 들어갔었던 부분이 사우디에서 우리 K-팝이 한 2, 3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어떤 그룹인지 뭐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K-팝의 인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SM 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수만 대표께서 1월 달에 한번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팝 좀 억양이 좀 이상한데 사우디 쪽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문화 쪽 이런 쪽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름만 뽑아내는 나라가 아닌 우리도 이제 문화 컨텐츠 쪽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과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흥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와 이제 계속 연관을 맺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도시 안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런 뭐 통신이라든지 이게 좀 되려면은 무선 통신이 되려면 5G가 필요하거든요. 뭐 이제 6G 이제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 네옴시티는 건설만 보실 게 아니고 뭐 엔터, 뭐 풍력 그리고 이제 5G 저는 길게 봤었을 땐 배터리 충전 요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이제 많이 돌아다닐 거거든요.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전기차 쪽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관련, 충전소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엮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 네옴시티를 보셔야지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다. 그리고 하나만 자꾸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 테마주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SM 쪽도 좀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이제 5G도 한번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좀 몇 종목만 좀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미글로벌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유신
유신도 지금 굉장히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요.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렇게 십자형 도지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예, 물량을 이제 털고 나갈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십자형 도지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제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이제 거의 비슷한 단계로 왔기 때문에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팔려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위에서 난 더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온 물량과 이제 뭐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저점 35,000원 구간 이런 자리가 좀 이탈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옆에서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줄어든 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날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건 이제 지지해 주는 게 있잖아요.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한번 좀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당분간 좀 상승세가 좀 나왔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예, 그리고 네, 히림, 예, 히림도 마찬가지로 뒤에 갈수록 조금씩 낮은 종목들인데 역시나 이제 거래량들이 오늘 좀 많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 보시면 힘이 좀 약해진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세아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사우디에서 아람코와 협업을 했다 이런 이슈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세아 특수강이 아닌 세아 창원 특수강이거든요. 그 회사는 세아 창원 특수강인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아 창원 특수강은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비상장 회사라서 없고 세아 특수강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대신 올라갔었던 건데 두 회사의 그런 관계는 예, 지분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름만 단지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종목들은 이게 좀 예, 테마주라는 게 이름만 비슷해도 가고 와. 실제로 그런 뭐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맥 관계로만으로도 날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은 있지만 언제든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갑자기 뭐 사람들이 막 이거 위험하다 해서 한번 투매가 나오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M, CNC인데 이 종목도 지금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지고 나서 아직 그렇게 크게 좀 조정은 좀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SM은 뭐 엔터주 쪽으로도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혹시나 예, 그 이수만 대표가 이제 매각을 한다. 예, 카카오나 뭐 CJ ENM 이렇게 매각 이슈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SMCNC는 좀 차트적으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21선 자리는 지지해주고 있고 오늘도 SM 관련 뭐 기사가 조금 나왔어요. 잠깐 떴는데 뭐 매각 이슈가 떠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밀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엔터 쪽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엔터 쪽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녀시대 뭐 컴백했고 앞으로 나올 만한 아티스트들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몇 종목이 더 있고 5G도 좀 몇 종목이 더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여기다 가져오진 않았고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쪽 제가 봤을 때는 5G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유신이라든지 뭐 SM, CNC, SM까지 또 같이 확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 내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떴었고 관련 종목들의 이제 튀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워낙에 이제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또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좀 종목들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이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좀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또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테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면요. 폐배터리 관련주 올라와 있네요. 공모가 5배 뜰은 폐배터리주 언제까지 오를까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좀 역시나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좀 이쪽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청주에 코로나가 맞아. 확진이 좀 되면서 이제 봉쇄를 맞아요, 다시 맞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전일 유가가 86불대까지 확 밀렸거든요. 원래 100불 얼마 전이죠? 한 120불까지 갔었던 맞아요. 유가가 벌써 이제 80불대까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이슈로 지금 폐배터리나 이런 천연가스 그러니까 자원 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뭐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다 같이 빠지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주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악재들이 좀 이제 나올 만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성일 하이텍을 좀 추천드려서 네. 지금 거의 50% 넘는 수익을 좀 드렸었고 아직 이평선 자리를 봤었을 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지만 뭐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크게 밀린 건 아닙니다. 시장 대비 크게 밀린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 오늘 좀 거래량 없이 또 빠졌었죠. 이런 종목들은 지지받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자리가 나올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또 드리면 직전에 이렇게 저항선 자리 역할을 했었던 구간도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저항선 자리 역할을 했었던 구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지금 18,750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 얼마일까요? 네.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아, 그래? 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18,000원 구간이 돼 18,000원,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잘 안 보니까 몰랐네요. 제가 지금 예. 화면이 멀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18,000원 정도 구간이 왔었을 때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리에서 딱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지지가 되는 걸 이제 분봉상으로 확인하고 이제 반등을 줄 때나 아니면은 지지가 나오는 걸 충분히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뭐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는 살아있는 이슈가 있고 혹시나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를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또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네. 그날의 대장주를 찾으셔야 돼요. 아. 내가 유일 에너테크를 매수했는데 유일 에너테크가 대장주가 아니고 혹시나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대장인 경우가 있거든요. 대장주라는 건 그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날마다 좀 바뀌는 종목들도 있고 항상 같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폐배터리 쪽은 뭐 대부분 세비캠 아니면 성일 하이텍 두 종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보고 그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뭐 2, 3% 빠지면은 3등주, 4등주는 4%, 5% 빠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주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대장주를 내가 너무 높은 가격이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이라도 옆에 이제 관심 종목에 대장주 놓고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습관화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이거 물려서 못 빠져나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세비캠도 일단 대장주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거의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보라색 선으로 보이는 게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강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단기 추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5일선 자리를 많이 보거든요. 5일선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오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꺾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도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이 5일선이 꺾이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3일 정도 음봉 나왔는데 거래량 없이 이 정도 빠진 거는 뭐 그냥 뭐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거의 6만 원, 7만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18만 원이에요. 벌써 1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공모주부터 잡으셨던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더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좀 달려들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많이 생길 타이밍이고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되다 보면 좀 지쳐요. 테마주라는 게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했고 피로도가 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혹시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노려보셔서 그냥 뭐 몇 프로 정도 먹고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여기서 뭐 20, 30% 먹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에게 이제 떡 먹여주는 그런 역할이 되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선 자리까지 이제 내려왔거든요. 직전에 저항선 자리 역할 구간하는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고 역시나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올릴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고 최소한 요 이제 음봉이 여기서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음봉이 만약에 길게 나왔을 때는 최소한 그 음봉의 길이 안으로 들어가는 양봉이 나와야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뭐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면은 큰 안에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잉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잉태형 안으로 네.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관심 밖으로 두시면 됩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차트적으로 막 달려드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MPC가 이제 예전에 대장주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장 역할을 할지도 못할 뿐더러 밀렸을 때 더 크게 밀려요. 예, 이런 종목들은 저점 깨고 내려가면 더 크게 밀리거든요. 예, 코스모화학은 그래도 좀 이건 우량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적도 이제 폐배터리에만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약간 서브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도 수익을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 폐배터리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브적으로 가져가는 개념이라서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이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테마주 성향도 있겠지만 실적적인 면으로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는 관점이지만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17,000원짜리 뚫어주고 나서부터 계속 우상향해서 지금 24,000원, 2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하는 타점이 안 좋으면은 그 종목에 삼성전자가 우량주인 건 알지만 9만 원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거는 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지금 매수하는 단가가 중요하니까 내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다음 주가 제가 좀 조정장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횡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좀 가격이 좀 싸졌을 때 지수가 좀 많이 밀려서 저점 바닥 구간에 좀 내려왔을 때는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그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세비캠도 그렇고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차트까지 같이 봐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저도 옆에서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성일 하이텍도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이미 50% 넘게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종목들 이제 어떤 것들 들어가시는지 모르거나 또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점인 또 그런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매수 타점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쪽 QR코드 있고 지금 들어오셔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꿀팁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테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현대엔솔과 한화솔루션이 신고가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락장 속에서도 태양광주는 그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보면 이게 한 줄 평도 굉장히 센스 있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태양광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전일 대본을 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가가 좀 비싸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었을 때 대체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이제 쏠리거든요. 이제 에너지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는데 만약에 유가나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이 가격이 낮아지면은 같이 얘네들도 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선호하는 에너지는 천연 자원이에요.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원유를 쓰다가도 이제 원유값이 너무 올라가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쪽을 매매를 하실 거면은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는 게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 쪽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에서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에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네.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겨울이 됐었을 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은 다시 한번 유가는 또 올라갈 수 있고 사우디에서 이제 유가 이제 오펙 회의가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감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6불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90불 자리로 올라오거나 90불에서 100불 정도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주도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옴시티 이쪽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도 엮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수주권이 나오는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수주를 따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해외 쪽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뭐 말씀드린 이렇게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천연가스를 굉장히 비축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언제 또 잠글지 모르니까 항상 비축해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천연가스 가격도 좀 안정되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지금 거의 9불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9불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불까지 올라간다. 만약에 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이 또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러시아가 또 가스를 가지고 계속 또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뭐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하셔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랬을 때는 이런 대체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을 좀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풍력이나 원전에 비해서 이제 설치 기간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천연자원 쪽 가격이 급등했었을 때는 이쪽 테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S에너지도 제가 드려서 굉장히 좀 수익을 좋게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을 좀 봤었던 관점도 비슷해요. 이렇게 좀 급등했었던 구간이 나오잖아요.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좀 받았고 이제 21선 자리 구간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도 있고 이평선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평선 자리를 좀 본다. 며칠선 자리에 눌린 목을 본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나는 가격적인 면 직전에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구간들에 이제 매물이 많이 박혀 있는데 그런 자리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5,000원 자리 구간. 5,000원 가격이 딱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호가가 딱 바뀝니다. 그래서 호가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21선 자리와 두 가지를 봤어요. 라운드 피겨 자리와 5,000원 자리 동시에 받고 5,000원 자리가 안 찾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매수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5,000원 자리에서 드렸기 때문에 거의 40%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난 이렇게 종목이고요. 일단은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전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좀 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선 자리 부분 요 정도 또 다시 왔었을 때 반등 자리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5,000원 자리가 아닌 5,500원이라든지 뭐 5,800원 뭐 그 정도 사이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뭐 5일선 자리는 깨졌지만 아직 11선 자리 유지하고 있고요. 21선 자리 이렇게 보시면 21선 자리 부근에서 반등해서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21선 자리가 올라올 텐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또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길게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오늘 좀 거래량 없이 좀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월요일 날 이 음봉을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음봉 안에 들어가는 양봉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대명에너지도 여기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될 자리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길게 상승이 나왔다가 횡보를 길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횡보하는 걸 좀 보고서 지지하는 걸 보고 나서 노리시는 게 낫지 여기서 음봉 떨어진 자리에서 다음날 바로 내가 뭐 급등을 노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자리는 이미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그런 패턴이 좀 잘 나오고 고점에서는 이런 데서 털고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내가 뭐 2, 3% 정도만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예, 이것도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한 관점이에요. 많이 올라갔고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서도 잘 버티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예, 이건 단기 트레이딩도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예, 저는 좀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SDN, 이거는 이제 대장주도 아니었고 좀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SDN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예, 상승폭이 꽤 좋았었던 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꾸 바뀌어요. 시장이 누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대형주 시총이 좀 크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끌어당기는 종목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계속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게 한 번에 얘네들이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사는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시총이 좀 작고 뭐 개인 수급으로 좀 끌어올렸다. 개인 수급으로 거래량이 크게 튀었다. 이랬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죠. 근데 대장주가 아닌 경우에 대장주였으면 좀 보실 수도 있는데 대장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태양광 이제 에너지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테마들 관련해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또 여쭤도 보시고 같이 종목들 좀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본 종목들 중에 저희가 실제로 수익을 냈던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수익도 그냥 낸 게 아니고 뭐 40%, 50% 이렇게 냈던 종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좀 같이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이야기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바닥 밑에 QR코드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앞에다 갖다 대시고요. 작게 뜬 링크 터치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요.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이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또 2부를 함께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2부 안에만 꼭 입장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또 우리 장 좀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게 또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를 좀 지키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종목까지 또 받아가시면서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럴까요? 추석 때 이제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 네. 제가 추석 이후에 이제 제가 테마주 위주의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직 테마주에 대해서 주린이다. 나는 테마주 매매를 잘 못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 이후에 이제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돈 채워드릴 수 있는 물론 제가 종목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또 바라는 점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좀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이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매매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매매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테마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고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거는 안 가르쳐 주죠. 예, 제가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특별하게 좀 영상을 제작해서 선물로 제가 드릴 예정이니까 꼭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출퇴근 시간에 들으셔도 되고 평소에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종목 공부하실 때 정말 도움되는 내용만 모아서 드릴 테니까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셨다가 제가 추석 이후에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